제가 인정받았다는 게 너무 눈물 나고 너무 어떡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날 회식날 생각지도 않게 그날은 진짜 회식날 그날 완전 저는 그냥 눈물 바다였던 거예요. 너무 감격에 너무 고맙고 막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은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북녀리나TV의 리나를 제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북녀리나TV의 리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여워요. 네. 자, 이제는 그 탈북에 대해 여정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고모님은 너무 좀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섭외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깨가 너무 무거운데 고모님을 보여달라고 난리예요 지금. 그런 거 같더라고요. 네. 네, 고모님도 아직은 네.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모님이 네. 그렇게 미인이신데 쑥스러워 하신답니다. 고모님을 어떡하나 퍼서 파는 걸로 계획을 잡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말 몇만 개의 직업이 있는 대한민국 선택할 자유, 때려칠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부터 시작했는지 그 직업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대한민국에서 11년 살아오는 동안에 진짜 별의별 일은 다 해봤어요. 진짜 지금의 헤어 디자이너까지 온 거고 세상에 그런 일이 힘든 일이 없었다면 내가 네. 헤어 디자이너를 꿈도 못 꿨을 거고 네.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뭐부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 제일 처음에 와서 예. 일단은 고모의 2천만 원이라는 그 브로커 비용을 물어줘야 되니까 가족 4명이서 제일 먼저 나가서 일당으로 하는 이런 직업 속에서 이런 데 가가지고 일당으로 처음엔 일했어요. 예. 진짜 제일 처음으로 기억나는 게 이거는 진짜 내가 죽어도 잊혀지지 않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열심히 일해야 산다는 나라는 걸 듣기만 했지만 국정원 하나원 생활하면서 북한에 있을 땐 말 그대로 대한민국 가면 돈이 하늘에 떨어지는 줄 알고 근데 또 하나원 생활하면서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열심히 살아도 부족하다 그렇지. 그런 소리 듣고 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회사 일을 들어갔어요. 네. 그 회사에서 고무 앞치마, 그 주방용 앞치마 그런 걸 딱 입히는데 제가 키가 작으니까 그 앞치마가 바닥에서 쓸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미안한데. 키가 150도 안 되다 보니까. 어떡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 일도 이렇게 기계가 뭐 다 알아서 하는데 하루 종일 서서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23살, 4살 때 그 나이 때는 진짜 말 그대로 회사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일이 처음으로 일하는 일이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첫날 일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집에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엄마한테 울면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다리가 아프고 막 여기저기 다 아파가지고 나 일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왕왕 울면서 그 고모네 집에 갔었는데 그때 엄마랑 아빠랑 있을 때 막 웃방에서 혼자 막 우니까 엄마도 같이 울면서 그래도 여기서는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일단은 누구의 감시와 그런 게 없이 자유의 이런 나라에서 사는데 이 정도 힘든 거는 다 똑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버텨내야 되지 않겠냐면서 엄마랑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뭐 저희 여러 가지 전자회사도 다니고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또 피부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그 학원이 기술을 습득하려고 그래가지고 오후에만 그 학원 다니고 오전에는 김밥집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힘들다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럼 한번 식당 일 해보자 해가지고 김밥집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 김밥집이 새벽 5시에 내가 나가서 오픈 준비를 해요. 근데 생각보다 김밥집 분식집이 진짜 할 일이 많아요.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해. 근데 제가 사실은 대한민국 와서 요즘이 아니라 한 김밥집 아르바이트 한 다음부터는 김밥을 잘 안 먹어요. 먹긴 하지만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오후 한 2시, 3시까지 계속 그 김밥 냄새만 맡다 보니까 진짜 그때는 사투리도 엄청 심하고 지금 안 쓰는데 지금도 쓰긴 해요. 네,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소리 지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김밥집이 생각보다 2층이었어. 시 체구가 작으니까 그 작은 김밥집에 2층 올라가는 데는 저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모
이모들도 있었지만 이게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인가 그분들은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하고 제가 진짜 그때는 뭐 힘이 날 때죠. 자고 일어나도 힘이 날 때니까 막 네 하고 막 올려다 주고 상큼해. 어떡해. 진짜 뭐 이따금씩 막 뚝배기 떨구기도 해서 뭐 그런 사고도 나고 그 김밥집 좀 유명했는데 진짜 김밥도 막 5-6개씩 이렇게 넣고 막 위에서 아래 쭉쭉 썰면서 진짜 그걸 그렇게 해봤어요? 저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막 그 기다리는 분들 저보고 아가씨 다 김밥 쏘는 달인이 나가도 되겠어요 하면서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일했었는데 네. 근데 어느 남자분이 계속 그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하는 그 음료수 그 유리병 그걸 계속 사다 주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근데 또 북한에서 살 때는 그런 걸 못 봤던 제가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문화잖아요. 저만 사준 건 아니고 저랑 다른 이모들한테 커피도 사줬는데 전 또 착각한 거죠. 그분이 맨날 미녀는 석류를 좋아하니까 이분이 날 좋아하나 해가지고 또 그분한테는 또 되게 또 잘했어요. 또 네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진짜 상큼하다. 순수하고. 김밥집에서도 그 김밥집 사장님도 저를 인정해줘가지고 열심히 일해주니까 아이고, 인정해줘가지고 그랬구나. 제가 그만두겠다 하기 전까지도 계속 좀 더 일해주면 안 되냐 해가지고 신뢰를 쌓은 거군요. 신뢰를 쌓아가지고 기분은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미쳤지. 북한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어디 뭐 농촌동원이라던가 무슨 일 조금씩 나가면 아무리 일한다 해서 뭘 줘요? 주지 않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내가 그냥 뭐 기분 좋게 일하든 힘들게 일하든 뭔가 좀만 몸만 움직이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게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게 이 자유시장 경제예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있는 것은 어디다? 공산국가. 공산주의. 그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대가가 따르잖아요. 근데 저놈의 공산국가는 일을 해도 돈을 안 주네? 맞아요. 그러니까 썩고병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썩고병든 자본주의가 아니라 썩고병든 공산주의. 아, 됐다 네. 그래.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 김밥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모들한테서도 인정받고 진짜 그때 그 김밥집에서 앞에서 김밥 썰 때 너무 잘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이모랑 어떻게 보면 기싸움할 정도였어요. 어디서 이렇게 떨렁떨렁 똑똑한 게 와가지고 너 이러다 이모 자리까지 뺏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우리 리나 씨 가게에 가서 제가 머리를 했습니다. 우리 리나가 이 머리 해준 거거든요. 이제 좀만 더 기르면 괜찮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지금 헤어 디자이너 실장에 있더라고요. 매니저 역할이에요. 진짜. 팀장. 네. 실장이 아니고 팀장인데 브랜드 거기 그쵸, 체인점. 미용실이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가게 됐어요? 일단은 그 김밥집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한 적응이 한 1년 정도 거의 가까이 되니까 일단 사회생활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우연치 않게 제가 친구랑 같이 뭐 이게 아는 이런 그런 지인분들 자리에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딱 봤는데 제가 너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니까 저보고 혹시 너 회사 일 안 해보겠냐고 이래가지고 건의를 해보네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뭐 처음에는 수습기간인데 수습기간 없이 그래도 바로 정직을 4대 보험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4대 보험 들어가가지고 그게 무슨 회사인데요? 그게 전자회사였어요. 전자 이런 TV, LED, 뒤에 그런 회사였는데 뭐 검사도 하고 처음에는 회사 일을 하니까 월급이 꽤 괜찮았어요. 매해마다 일할 때마다 또 월급도 인상이 되잖아요. 죽여줘요 아주. 그리고 그때는 또 취업 장려금이라는 게 우리가 1년을 그 한 회사에서 일했다 하면 그거에 대한 500만 원 주고 두 번째는 2년 일하면 뭐 600만 원, 뭐 650만 원 해서 3번 나눠주는데 이게 원래 정착금이었는데 맞아요. 탈북민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네. 취업 장려금으로. 그리고 또 고용하는 그 사장님한테는 또 고용지원금이라고 정부에서 50만 원씩 나와요. 주고 그렇지. 그 회사 생활이 되게 저한테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주야를 일했어요. 주야를 하지 말라고 해도 저는 주야가 돈이 좀 더 1.5배가 더 있다 보니까 심지어 잔업도 안 해도 되는데 더 바꿔. 야, 정말 2년 안 되겠어요. 그때 일할 때 진짜 엄마가 돈을 한 달에 80만 원씩 관리를 해줬어요. 어떻게 모아가지고. 적금을 해야 된다. 야. 네, 그래가지고 그걸 한 3년이 되니까 만기 되니까 목돈이 된 거예요. 거의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그걸 엄마가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니 해서 피부 했는데 피부는 저한테 안 맞다 보니까 그러면 헤어를 하겠다. 한 해 살다 보니까 회사 예. 생활도 남이 밑에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 생활 평생 할 수는 없겠다. 대학을 못 가면 기술에도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기술은 진짜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그러면 내 돈을 내서 자격증 시험을 칠게 해가지고 학원에 들어갔어요. 학원을 네. 제가 다 신청해가지고 처음으로 네. 학원 들어갔는데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배우기 학원을 위해서 들어가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예, 예. 열심히 했어요. 거기서도 북한에서 오신 분은 저밖에 없었고 저 또한 같이 교육받는 언니들하고 잘 어울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쁜 짓도 많이 해가지고 아유 이게 진짜 지혜가 그냥 맞아요. 지혜가 있네. 맨날 이쁘다 하고 리나는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해서 늘 진짜 응원한다고 하고 심지어 그 언니들은 어디 밥 먹으러 가도 어디 술 먹으러 가도 날 안 빼놨어요. 꼭 데리고 데리고 가구나. 갔어요. 예뻐하니까. 예뻐하니까. 세상에. 솔직히 내가 사투리를 쓰면 네. 어디 데려가서 내가 사투리 말하면 언니들도 좀 신경이 쓰이겠는데 그런 걸 아랑곳 안 하고 그만큼 그냥, 예뻐한 거네. 그만큼 저를 엄청 어때요? 한국 언니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해보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배우는 점들이 있죠, 분명히. 엄청 많죠. 엄청 많고 진짜 좀 더 빨리 정착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 봐. 그 언니들이 세상에. 내가 대한민국의 세상이란 걸 못 보던 것도 그 언니들이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어쩌면 문화를 사람한테 맞아요. 배워야 그게 빠르거든요. 맞아요. 피부적으로 와닿고. 그리고 필기 실기 시험 있는데 예. 진짜 필기 시험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 필기 저 진짜 거의 한 7번 떨어지고 8번째 만에 붙었어요. 7전 8기입니까? 맞아요. 세상에. 처음에 한두 번, 세 번까지는 바로 떨어지면 예. 말 그대로 그래 나는 북한에서 외래어를 모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한 번, 두 번 이러다가 보니까 거의 5번째 되니까 그 다음에는 창피한 거예요. 맨날 그 시험지를 가져가서 공부하고 막 예. 이러니까 5번째 이상부터는 울었어요. 바로 거기서 아래서 떨어지면 그것도 점수가 60점 만점이면 거기서 아주 조금 1, 2점이 부족한 점수 진짜 기억나는 게 그 큰 길 옆에 공원이 있고 그게 풀밭인데 거기에 앉아서 왕왕 울면서 나 상상된다. 왜 나는 맨날 떨어지냐고 왜 조금 부족하냐고 기계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냐고 하면서 아빠는 심지어 엄마 아빠도 내가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아빠는 너무 속상하니까 밖에 나와서 마지막에는 막 빌었대요. 제발 이번에는 우리 딸이 좀 되게 필기에서 해달라고. 좀 붙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데도 떨어지니까 아빠가 어느 날인가는 이번에는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했더니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아이고 얼마나 떨어졌으면. 그래서 말 그대로 마지막 8번째 만인가 붙었는데 붙었어요. 7전 8기. 와, 저도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분들이 그래 7.8개가 있어 괜찮아 그래도 언젠가는 할 거야 해서 그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내가 그래 또 다시 도전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거의 한 8번째 만에 붙었어요. 네. 근데 그 8번째 만에 붙은 날에는 진짜 세상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울었던 그 공원도 야. 너무 예쁘고 지나가던 차들도 너무 멋있고 진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느낌?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었어요. 미치겠다. 너무 좋아서 울면서 어머 나 붙었어 필기 엄마도 진짜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뷔페 이런 그 무한리필집 가서 놀러 먹었는데 가서 울면서 그래 고생했다고. 야, 세상에. 그렇게 해서 실기 시험인데 실기 시험은 제가 한 번에 합격했어요. 야, 네. 실기는 죽여주네. 진짜 여기 분들은 오히려 필기는 한 번에 합격했는데 실기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는 실전에 강한 여인이네. 그런데 실기는 제가 저한테서 자랑할 만한 거는 실기 시험에서 한 번에 합격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일하던 그 언니가 저보고 같이 일하자고 샵 오픈하겠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6개월이라는 시간 좀 일하다가 그만두고 네. 대한민국에서 디자이너 되려면 스텝 생활은 이런 시간을 꼭 거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바닥 머리카락 쓸고 샴푸하면 샴푸하라 하면 샴푸하고 어디 가서 뭐 가져가 이런 거 딱 겪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렇게 미용실 총 3개를 스텝 과정을 거의 한 2년도 안 되는 과정을 다녔어요.
다니면서 여기저기 일하다 보니까 근데 또 일하면서도 되게 사람이 인복이 많아야 되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거기 원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니까 인정해주는 거예요. 야. 오히려 제가 그만두겠다 하면 그래 그냥 가 이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잡아. 제가 가겠다 뭐 가지 말라고 잡고 오히려 제가 그만두는 게 오히려 더 그분들한테는 더 좀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아카데미라는 데를 가요. 예. 제가 헤어 디자이너를 빨리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디자이너 빨리 되려면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다 해가지고 그 아카데미를 가요. 그분들이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저는 몇 살이고 누구고 스텝 생활 어디서 몇 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 딱 나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일이나라고 합니다. 뭐 스텝 과정은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그래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저 디자이너 되고 싶어서 왔다고 했더니 그 이사님 갑자기 놀란 거예요. 거기 진짜네요. 북한에서 왔냐고. 그럼 혹시 북한 노래도 할 수 있냐고 해서 네 제가 북한 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왜 용기가 생겼냐면 그 전에는 누군가가 시키면 못할 것 같아 이랬을 건데 대한민국에서 살아보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되고 내가 좀 더 여기를 정착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노래를 하라 할 때 어떻게 보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5만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래 언젠가는 난 이런 걸 많이 겪어야 되고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해야 돼 해가지고 그 30명 넘는 그분들 앞에서 제가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를 했어요. 그랬더니 앉았던 분들 그 수강생 분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북한 노래 부르는 건 처음이라고. 인상에 팍 남았겠는데. 팍 남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 분들이랑 또 친하게 지내고 또 같이 어울리고 이래가지고 근데 학원에서 제가 진짜 행복했던 일이 있는데 마지막 회식이 있었어요. 네. 회식 날 그날 회식하는 날 이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번 수강생 중에 열심히 하신 분 2분한테 선물로 틴닝 과일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그분이겠다 하고 하면서 서로가 그분일 거야 하면 그 선생님이 받을 거야 했는데 저한테 주는 거예요. 우와 세상에. 저 진짜 그날 그 틴닝 가위가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돈이 그 돈 가격의 가치를 떠나서 제가 인정받았다는 게 너무 눈물 나고 너무 어떡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날 회식날 생각지도 않게 그날은 진짜 회식날 그날 완전 저는 그냥 눈물 바다였던 거예요. 너무 감격에 너무 고맙고 막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내 가치가 드러날 때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유명한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 팀장으로 또 매니저로 일을 하고 계신데 단거 손님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제가 남았을까. 네, 그래. 7전 8기 예, 주인공 저도 말로만 들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탈북민이 있잖아요. 한 회사에 들어가서 1년, 2년, 3년까지 이렇게 근무한다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성장을 했고 진짜 우리 앞으로 리나 씨랑 봉사활동 많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쵸, 리나 맞아요. 씨는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 깎아드리고 저는 옆에서 노래 불러드리기로 했어요. 네. 코로나가 이렇게 빨리 잠식되면은 맞아요. 날래 가자요. 맞아요. 예, 가서 네.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쵸. 그렇게 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은 또 우리 북녀 리나 씨가 대한민국에 와서 뭐 이것도 좋다, 이것도 너무 멋있다 감탄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힘든 과정을 다 넘어서 이제는 자기의 기술력을 갈고 닦아서 사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 적응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3.3% 세금도 잘 내고 있고 그쵸. 예. 네. 아주 뿌듯합니다. 네. 예. 한 사람이 사업을 해서 잘 되고 정착을 잘하면 이거 국가에 이득되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또 받았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네. 와서 보답하는 거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열심히 세금 많이 내고. 내고. 그렇죠. 그리고
투표자라고. 그쵸. 민주주의 꽃이니까. 그쵸. 진짜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리나 씨를 비롯해서 네. 리나 씨네 가족 그리고 또 많은 탈북민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때려칠 수 있는 직업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각자의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